서민의 주간 김어준 코너는 기생충 박사 서민이 김어준의 편파 보도를 콕 집어 논평하는 코너입니다. 약간의 편파 보도는 있지만 괜찮다는 TBS 이강택 대표의 말처럼 과연 약간만 편파적일까요? 1. 탈원전 구라. 문재인은 탈원전을 한 적이 없습니다. 탈원전은 정치적 프로파간다예요. 잘 모르는 분들은 우리가 원전 5개는 문을 닫았고 건설 중인 것도 다 중단한 것처럼 느낄 거예요. 전기요금 인상이 문재인의 탈원전 때문이라는 것을 전 국민이 다 아는데 문재인은 탈원전한 적이 없다는 프로파간다의 진수 괴벨스가 형님이라고 부르겠네. 문재인 전 대통령 최대의 실책은 탈원전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을 위기로 몰아넣은 것이죠. 부동산 가격 폭등을 코로나 탓으로 돌리고 북한군이 공무원을 죽인 걸 월북한 게 잘못이라 말하는 변명의 달인이라도 탈원전만큼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어준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재인은 탈원전을 한 적이 없습니다. 탈원전은 정치적 프로파간다예요. 잘 모르는 분들은 우리가 원전 5개는 문을 닫았고 건설 중인 것도 다 중단한 것처럼 느낄 거예요. 네, 구라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수십 년은 더 쓸 수 있는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고 신한울 3, 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했습니다. 최후의 원전이라 불렸던 신고리 5, 6호마저 공사를 중단했다가 공론화 이후 재개했는데요. 그 바람에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 204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1351억이나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 돈도 한전의 적자 규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2016년 7조, 2017년 1조 4천억의 흑자를 내던 한전은 탈원전이 시작된 2018년부터 꾸준히 적자를 내기 시작. 2021년 5조 8천억으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냈고 올해는 넉넉 잡아 30조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올해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다 문정권의 탈원전 때문이라는 걸 국민 모두가 알지만 김어준은 말합니다. 우리는 탈원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적 프로파간다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는데요. 이런 김어준 씨에게 한독일인의 말을 전해드립니다. 어준이 형, 나 괴벨스인데 형이라 불러도 될까? 2. 썩은 사과의 항변. TBS에서 저도 자르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아예 예산을 아무것도 안 줘서 방송국을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를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 썩은 사과가 말합니다. 나를 갖다 버린다는 건 사과 시장을 장악하려는 시도다. 2022년 7월 7일 김어준은 현 정부의 언론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TBS에서 저도 자르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아예 예산을 아무것도 안 줘서 방송국을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를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 라고 말합니다. 공부는 안 하고 패거리 규합해 애들한테 삥을 뜯으며 사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 자식을 정신 차리게 만들려고 용돈을 끊는 건 예부터 부모들이 늘 쓰는 방법이었지요. 이게 뭐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일까요? 게다가 김어준은 이것이 방송 장악을 하려는 시도 라고 말합니다. 혹시 썩은 사과 이론을 아시나요? 사과 상자에 썩은 사과가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자 안에 사과가 몽땅 썩어 있었다는 얘기 말입니다. 김어준은 서울교통방송 TBS의 썩은 사과입니다. 날조와 선동으로 점철된 뉴스공장 이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가스라이팅하면서 인기를 끌자 이 프로를 벤치마킹하는 프로들이 TBS에 우후죽순 생겨났거든요. TBS가 다 썩은 사과로 뒤덮인 마당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썩은 사과를 다 버리고 새로 사과를 사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이 사태를 촉발시킨 가장 심하게 썩은 사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갖다 버린다는 건 사과 시장을 장악하려는 시도다. 자기가 썩었다는 이야기는 쏙 뺀 채 버린다고 난리치는 건 역시 김어준답습니다. 이럴 땐 원래 사과 주인의 말도 좀 들어봐야 하는데 김어준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사과를 왜 버리냐는 말만 계속할 뿐이죠. 공영방송 진행자가 방송을 통해 자신의 안위와 관련해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건 방송법의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썩은 사과를 버려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이런 김어준에게 한 유튜버가 전합니다. 나 빨대왕 서민인데 어준아. 공영방송에 빨대 그만 꽂고 나랑 유튜브에서 한판 붙자. 3. 공범 김어준.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지지율 반전 아이템으로 삼은 것, 기술자의 기획으로 보인다. 2019년 그 탈북어민들을 국내법으로 처벌하는 게 불가능하고 귀순이사 밝힌 것도 진정성이 없어 북송이 불가피했다고 방송했던 김어준이 이번 사태의 공범. 공무원 월북 조작에 이어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 연일 화제입니다. 얼마 전에는 통일부가 탈북어민이 판문점을 통해 북송되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는데요. 국내는 물론 다른 나라들까지 일제히 이야만적인 사건을 규탄하고 있지만 김어준은 이 상황이 불편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물고 빨았던 문재인 정권이 욕먹는 게 싫은 것이지요. 그래서 김어준은 이 사건이 이슈화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폄하합니다. 지지율 반전 아이템으로 삼은 것이며 기술자의 기획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지지율 반전이 일어나기 어렵다네요. 이를 기획한 기술자의 능력이 신통치 않아서일까요? 그러더니 김어준은 이렇게 일침을 가합니다. 매번 뒤만 보려고 해서 어떻게 앞으로 가겠는가 걱정입니다.
그런데 김어준 씨, 그런 논리라면 적폐청산한답시고 5년 내내 뒤만 보다 끝났던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뒤를 볼 수밖에 없는 건요.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 터지던 때 김어준 씨 같은 어용 언론인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은 탓도 있어요. 2019년 11월 14일 이 사건이 쟁점이 됐을 때 김어준 씨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근무하는 조성열이란 이를 불러서 그 탈북어민들을 국내법으로 처벌하는 게 불가능하고 귀순이사 밝힌 것도 진정성이 없어 북송이 불가피했다고 방송했지요. 그렇게 당당한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왜 국민들 모르게 이를 진행하려 했나요? TV조선한테 들키고 난 뒤엔 왜 국가인권위회 조사도 거부하고 UN 인권위원회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았나요? 3년이 지난 지금 김어준 당신은 그때 그랬던 것처럼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느라 바쁘네요. 근데 김어준 씨, 이 사건의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정원장이랑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현철 통일부 장관 이셋 모두 미국으로 도망갔거나 도망갈 예정이라는 걸 보면 이번 사건은 당신이 쉴드치기엔 너무 커진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도 사건의 방향을 틀어보려 안간힘을 쓰는 당신께 한 말씀 드립니다. 김어준, 너도 공범이야 임마?